안수 집사로 있습니다. 해외 선교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선교사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애로사항이나 또 기도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지원을 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했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사시고 또 대한민국의 대사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현지에서 그분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고 또 대한민국을 읽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활동에 성공하셔서 하나님도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대한민국도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온 것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오신 스코필드 박사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함입니다. 그분은 잘 아시다시피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에 더해서 제34인의 역할을 하셔서 우리 민족의 은인이실 뿐만 아니라 또 1960년대에는 그 사회에서 부조리 또 부정부패를 추방하려고 노력하셨고 동시에 장학사업도 하고 또 이렇게 보육원 도와주는 일도 하신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그냥 저와 그 스코필드 박사와의 관계를 글로 하나 써왔는데 지루하지 않으시다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제목은 대한민국을 치료한 의사 닥터 스코필드 석호필 할아버지입니다. 스코필드 할아버지를 만난 것은 1960년 4월 제 나이 13살 때였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뒤인 1970년 4월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 나이 23살 때였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는 스코필드 박사와 동행했고 그 시절 저는 삶에서 배워야 할 것의 대부분을 배웠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에 더해서 제34인으로 불리는 영국 태생의 카나다인이십니다. 1916년 세브란스 의학 교수로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딘 그는 선교와 강의를 통해 사랑과 나눔을 설파하고 1916년부터 20년까지는 우리나라의 독립에 그리고 1958년부터 70년까지는 우리나라의 발전에 헌신하셨습니다. 3.1 만세 운동 때에 틈만 나면 카메라를 들고 거리에 나가 일본의 만행을 기록해서 이것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독립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은 석호필, 돌석자, 호랑이 고자, 도울필이라는 한국식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그분의 한국에 대한 애정은 지극했고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학비를 낼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어서 취직을 할 것인지 진학을 할 것인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알고 있던 초등학교 때 친구 아버지가 저를 스코필드 박사한테 소개하고 그분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신적 지주로서 저의 가치관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성경만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것 못지않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평소에는
고향이라도 웃길 정도로 익살스러우면서도 우리가 성경 클래스에 지각한 이유를 둘러댈라 치면 핑계대지 마시오라고 또박또박 우리말로 꾸짖으셨습니다. 그분은 일찍 아버지를 여인 저에게 친아버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 있던 그분의 숙소를 자주 드나들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슴처럼 선한 얼굴로 저를 운찬하고 부르곤 했는데 손잡버린 저에게 한 번도 존칭을 생략한 적이 없을 정도로 예의와 품격을 갖추었던 분이셨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꼭 엽서나 편지로 제게 안부를 전했을 만큼 자상한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몇 달씩 외국에 나갔다 돌아오는 그분을 마주하기 위해 김포공항에 나가는 것이 저에게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린 것은 그분의 철학적 신념이었습니다. 저는 보행이 불편한 그분을 부축하며 대학로를 산책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분은 약자에게는 비둘기 같은 자애로움으로 강자에게는 호랑이 같은 엄격함으로 대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항상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특히 건설적 비판 정신을 기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스코필드 박사의 이런 가르침은 훗날 제가 1986년 체육관 선거를 종식하고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자는 교수 서명운동을 준비하도록 한 원동력이 되었고 아직도 제 신념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지만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는 올곧은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도입부 빈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눈꽃만큼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개탄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회 공동체가 보살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고 그러한 이유로 제가 대학을 진학할 때도 경제학을 선택하도록 권유하셨습니다. 또한 제 일생을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 일하면서 살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제가 오늘날 동반성장연구소를 운영하며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 사회 속에 몸담은 지식인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익히고 배웠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국립의료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임종 며칠 전에도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분은 끝까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책 한 권, 구두 한 켤레까지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많지는 않았지만 재산을 모두 보육원과 YMCA에 헌납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빈몸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백발이 성성한 70대 할아버지와 철없는 13살 되기 꼬마의 만남이었거늘 그는 저를 한결같이 성숙한 인격체로 대하셨습니다. 그분을 만난 것은 제 생의 축복이자 행운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인생의 고민마다 저는 스코필드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저를 채찍질합니다. 양지바른 서울 동작동 애국지사 묘역에 잠든 할아버지는 오늘도 그 자애로운 미소로 제게 말을 건네시는 듯 합니다. 더 부지런하게, 더 정직하게, 더 정의롭게 사랑하며 살라고. 이게 제 글입니다만 저는
박사님한테 고마움을 표시할 것이 많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세상에 보급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